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감사원 오송 지하철 참사 이후에도 지하차도 안전 대비 미비. 감사원이 지난해 여름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홍수에 대비한 지하차도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지하차도 159곳에 대해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적을 했고요. 행안부가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40개 지하차도 중 17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천 범람으로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국토부에도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 관리가 소홀하다. 홍수에 취약한 17개 구간에 지자체가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주민 대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라. 주의를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안타까운 목숨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저도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청년 대표를 맡았었죠. 다른 동지들에 비해서 역할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좀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작년에 그렇게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는데 결국에 윗선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59곳의 지하차도가 침수 위험을 고려한 어떤 통제 기준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132곳의 침수 우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도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통제 기준 만들고 진입 차단 시설 만들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대체 얼마나 더 사람이 죽어야 이 정부는 정신을 차릴 겁니까? 또 사고 터지면 전 정부에서 안 해놨다, 지자체는 서로 미루고 우리는 책임 없다, 윗선들은 또 다 빠져나가고 자연재해다, 자기네들끼리 놀다 그런 거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이럴 거 아닙니까? 나라가 왜 있습니까? 정부가 왜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왜 있습니까? 참 여러분들 올 여름 폭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다음 기사, 북한군 군사 분계선 또 침범 경고 사격에 태각. 국군이 이제 곧바로 경고 사격을 했다라는 건데, 오늘 오전 8시 반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 군사 분계선 20m 아래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죠. 합참 해당 지역의 경우 수풀이 많아서 군사 분계선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인데다 북한군이 경고 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일단 단순 침범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낮 12시 반쯤에도 비슷한 규모의 북한군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국군의 경고방송, 경고사격에 북쪽으로 들어간 바가 있는데, 이로부터 20분 뒤에 북한군 4명이 다시 침범했다 돌아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DMZ 안에서 북한의 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다양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를 조성하고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다양한 형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뢰 매설 같은 경우에는 폭발이 이제 발생을 해서 사상자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도 강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아래 기사는 좀 한번 읽어보시고, 얼마 전에도 이제 작업 중이던 북한군 군사 분계선 경계선 넘어와가지고 경고 사격을 했죠. 이번에도 또 넘어온 건데 지뢰 매설하고 또 구조물도 설치하고 전술도로 보강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넘어왔다라는 건데, 이게 북한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월남을 하는 것을 좀 차단하려는 그런 통제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합참이 밝힌 바가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월남을 하고 북한의 체제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이런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각성시키는 그런 작업은, 우리가 북한과 완전히 담을 쌓고 무력과 무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충돌만 해서는 잘 안 됩니다. 자꾸 우리의 선진 문물을 좀 주입을 시키고 문화를 보여주고 민주주의의 이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려줘야 북한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는 거지.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 방문했죠. 우리랑 멀어지니까 북한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죠. 지금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것까지 맺었다는 건데, 군사 협력 강화죠.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한반도에서 의미하는 그런 평화라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외교, 그리고 반공 이념,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이런 국방력 강화하겠다는 그런 큰 소리, 이런 것들로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외교 전술과 외교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런 건 너무나 못한 사람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단독 상임위 선출 무효 권한쟁의 심판 청구. 민주당 국회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서 소속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조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국민의힘 의원들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11개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무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지현 국회 사무총장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거죠.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원구성 선출 참여권, 심의 포결권 심대하게 침해받았다. 당 차원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겠다. 국민의힘이 요즘 쓰는 단골 레파토리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하는 거, 청구하는 거. 이유는 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11개 상임위원장 왜 강제로 배정을 하느냐, 이 선출 자체도 무효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회의도 참여를 안 하고 원내대표 회의도 안 하겠다고 하고 상임위 구성안 제출도 안 하고 그래 놓고선 이제는 권한쟁의까지 청구를 한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분들은 정말,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나와서.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정치인데, 일단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운영이 내놔.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나가. 대화 없어. 타협 없어. 이렇게 우리 없이 한번 해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 자기네들 떼쓰는 거 안 받아주니까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힘을 빌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협박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재명 애완견 발언 언론 전체 비판 아니다. 오해했다면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희 부족함 탓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SNS를 통해서 대다수 언론인이 감시견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론직판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일부 언론의 애완견 행태에 대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부당한 비판인 양 변제시키는 것도 안타깝다.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가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언론단체의 성명도 애완견 행태를 보이는 잘못된 언론을 비워내는 것도 아니라고 믿는다. 상대의 반론은 묻지도 않고 출입처인 검찰의 주장만을 받았으며 부역하는 일부 법조 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은 베껴쓰면서 주가 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냐. 핵심 증인인 안부소 회장에 대해서 매수와 진술 번복 정황이 드러나도 대다수 검찰 출입 기자들은 이를 외면한다. 그것이 건강한 감시견, 워치독의 역할이냐.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달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일부 어용 언론 노릇을 하는 그런 언론들에 대한 비판이지, 언론 전체를 다 싸잡아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또 꼬투리를 잡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결국에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이 검찰의 애완견 노릇을 하는 언론들이 어딘지 정말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 몰라가지고 우리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분들이 몰라서 이거를 사과를 요구하신 겁니까? 그리고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검찰 주장만 받아쓰고 대통령실,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런 옹호하는 그런 기사들만 내는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권력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잘못된 보도를 하고도 제대로 된 정정 보도도 하지 않고, 뭐 기사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죽이게 하는 언론들 있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소송 관련된 것들도 좀 검찰이나 국민의힘에 유리한 부분, 그런 부분만 교묘하게 계속해서 대서특필하고, 그 반대 증거나 증언들이 나온 것은 일절 아예 기사로 내지도 않고, 이런 언론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모든 언론을 다 비판을 한 거다? 그럼 모든 언론을 비판한 거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올바른 양심을 지키는 그런 언론들도 싸잡아서 다 같이 비판을 했다? 그겁니까? 말이 안 되죠.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일부 언론들 이런 식으로 어용 언론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만장형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